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전박사입니다. 우리 주간보선태 마케팅 블로그 네이버에서 해야 된다. 네이버 블로그 해야 된다. 여러분 이미 알고 우리가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꾸미긴 하지 않고 바로 블로그 글쓰기로 넘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블로그 글쓰기 실제로 한번 해볼 겁니다. 블로그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해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 만큼 최소한의 배움으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은 제가 글을 하나를 써놨는데 여기 지금 로그인을 이렇게 하시면 화면 보이시죠? 화면 오른쪽에 블로그가 나와요. 블로그에서 이렇게 누르고 내 블로그를 누르면은 여기서 썼던 글들이 나옵니다. 제가 미리 한번 글을 썼었는데 그 영상 옆에 좀 잘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등급 내기 절차인데요. 오늘은 주간보호센터란 무엇인가 알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주간보호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알리는 방향으로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블로그를 만드셨는데 그 선택하신 스킨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제 내리시면 왼쪽에 글쓰기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글쓰기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글쓰기를 시작하셔도 괜찮고요. 다시 네이버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네이버 첫 화면에서 이쪽에 글쓰기 여기를 누르셔도 글쓰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를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은 이쪽 그 화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이제 확장해가지고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정도면 아마 보이실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제목을 쓰시는데 제가 일단 핵심적으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글을 쓰려면 바로 글이 써집니까? 써지지가 않잖아요. 기획 단계를 거치셔야 되는데 기획을 할 때 따로 이렇게 글씨를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을 적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이 안에서 많이 체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류라는 건 기획도 네이버 내에서 네이버 이 글쓰기 내에서 게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1분, 2분이면 글을 쓸 수 있는 시기에 그런데 이 부분을 다 사실 인공지능들이 서로 네이버에도 인공지능이 있어서 잡아낼 수 있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글을 쓰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진실되고 어느 정도 이 내에서 본인을 사랑해주는 네이버를 사랑해주는 네이버 블로그를 좋아해주는 그런 글쓴이를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도 기획부터 글 쓰는 기획부터 글 쓰기까지 최대한 머물면서 글을 써주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획도 이 안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획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첫 화면 여기를 누르면 네이버 블로그로 다시 넘어가고요. 여기 저장을 하면은 중간중간에 저장을 시켜서 글 쓰다가 오고 심지어 다음날에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발행을 누르면 발행이 돼서 실제 나가는 건데 이거는 실제 눌러볼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 보면은 여기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을 이렇게 누르면 사진 추가를 이렇게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따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사진 추가는 여기 클릭해서 사진을 검색해서 찾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넣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이 화면을 한번 사진 찍어서 한다. 연간 주행거리 이걸 사진 찍는다고 하면 Shift 윈도우 S를 누르면 이렇게 캡처가 됩니다. 이렇게 캡처 되시죠? 이렇게 캡처를 해서 글쓰기에다가 컨트롤 V 이게 복사가 돼서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사진을 클릭해가지고 사진 저장돼 있는 걸 넣으셔도 되고 캡처를 해가지고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캡처를 하는 방법은 윈도우에서는 Shift 윈도우 S 키를 눌러서 화면을 잡을 수도 있고요. 캡처 도구도 있습니다. 캡처 도구라고 하는 기본 앱을 통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새 캡처를 누르고 이렇게 잡아서 컨트롤 V로 붙이면 이렇게 이제 붙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남의 블로그나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저작물을 복사해 오는 그런 것들은 주의하시고 제가 따로 사진 다운받는 곳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데서 다운받아서 하시거나 직접 사진을 찍으세요. 왜냐면 우리 주간보호센터를 알리려면 직접 사진을 찍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저장해 놓으셨다가 우리 거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진 붙여넣기도 여기서 이제 붙여넣는 방법도 있고 스크린샷으로 붙여넣는 방법도 있다. 이게 사진 붙이는 방법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넣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나 이런 부분들 넣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글을 쓰게 되면 글을 쓸 때 이 글이 지금 우리가 19포인트거든요. 이거 한글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우리가 처음에 설정을 할 때 19포인트로 이렇게 휴대폰을 봤을 때 크게 보이기 위해서 원래 기본이 15포인트인데 19포인트로 변경을 해놓은 건데요. 여 옆에 보시면 나눔 고딕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면 여기에서도 바로 바꿀 수 있게끔 뜨고요. 위에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게 뜨는데 이 포인트를 이렇게 줄이면 15포인트.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9포인트 이렇게 포인트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기본을 19포인트로 바뀌어놔서 19포인트로 나온 건데 15포인트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뭐 포인트를 더 크게 이제 하시려고 하면 이거를 요렇게 해서 뭐 24포인트 이렇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늘려서 얼마든지 쓸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본문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요. 소제목이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크기를 이렇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용구도 이렇게 인용구를 바꿀 수도 있는데 인용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인용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똑같이 하는데 이걸 뭔가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용구 눌러서 할 수도 있고요. 요 옆에 보시면 인용구를 아래를 누르면 여기 보시면 버티컬 라인으로 해서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또 바꿔서 어떻게도 쓸 수 있어요. 얘를 잡아서 말풍선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잡아서 라인 단표 이렇게 구분만 해줘도 읽기가 참 편한 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넣을 수도 있고 라인도 넣고 포스트잇도 할 수 있고 프레임도 씌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게끔 되고요. 그리고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밑줄도 이렇게 쳐서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줄 쳐서.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거는 말을 하려다 많은 뭐 그런 것도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글을 바꿀 때 여기 이게 색깔 바꾸기입니다. 이쪽에도 색깔 바꾸기가 있고 이쪽도 색깔 바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색깔을 이렇게 바꿔서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B를 누르면 두껍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안 해보신 분들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네. 그리고 글을 왼쪽에 붙여서 쓰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중간으로도 오고요. 네, 오른쪽으로도 갑니다. 여기 위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이 정도만 쓸 줄 아셔도 됩니다. 뭐 표나 이런 부분들 넣을 수 있지만 뭐 다른 것들은 우리가 글을 쓰는데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들인데 이 정도 꾸미기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좀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가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글을 쓸 건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이쪽에 있는데 이 제목을 정하지 마세요. 아직 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주제는 정하세요. 주제는 정하자. 주제를 뭘로 정할까? 이번에 주간보호센터가 뭐지? 주간보호센터란 뭐지? 이런 주제로 한번 글을 써보는 걸 할게요. 그럼 그렇게 계속 기획을 할게요. 제목은 아직 못 정했고 주제는 주간보호센터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했어요.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글을 쓰실 때 그리고 직원분들이 이걸 보시는 분들이 글을 쓰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그래서 위주로 주제를 쓰는 거고 글 쓸 때마다 그때그때 주제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주제를 조금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획을 할 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나는 누구인가 이거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건 우리 센터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주간보호센터다. 그러면 국회의원 주간보호센터가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가 글을 쓸 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왕이면은 센터라고 하는 어떤 딱딱한 존재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30년 너무 심한 것 같고 15년 차 간호사 출신 주간보호센터 대표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데 기획을 하실 때 주제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제목은 아직 정하지 마시고 비워두고 맨 마지막에 하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먼저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가 주간보호센터란인데 꼭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글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조금 쓸 수 있게끔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 모든 사람이면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는데 1차적으로 만약에 대표님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50대 이상 모든 전국의 모든 사람. 왜 이렇게 정했냐면 이렇게 정해 두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글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적을 수도 있겠지만요. 어,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냐면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저는 대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 중구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찾는 사람 이렇게 이제 타겟을 아예 좁혀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기획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써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50대 이상의 전국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쓰는 글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는 있겠지만 딱 우리 주간보호센터를 찾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기에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딱 정확하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라는 거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기획에서 중요한 거 천자 이상 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광고처럼 보이게 쓰진 않을 거다. 이렇게 기획을 우리가 지금 합니다. 지금 기획하는 것도 이 안에서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 네이버 블로그가 좋아합니다. 인공지능이 좋아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기획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제목은 맨 마지막에 정할 거고 주제는 주간보호센터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냐 15년차 간호사 출신 주간보호센터 대표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50대 이상 전국의 모든 사람에서 우리가 지금 대전 중구에 주간보호센터를 찾는 사람 뭐 우리 대표님은 또 다른 지역에 주간보호센터를 찾는 사람으로 기획을 할 거죠. 그 다음은 이제 하나만 더 너무 깊어지면 어려우니까 하나만 더 하면 이 글에서 어떤 것을 얻어갈 수 있는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면 이 글에서 어떤 것을 얻어갈 수 있는지 써줍니다. 이 글에서는 뭘 얻어갈 수 있죠?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라는 걸 얼마나 좋은지 누구한테 본인한테 그리고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글에서 나타낼 거다라는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걸 정리를 해서 이제 글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이 기획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주간보호센 여기 있죠. 이거 이어보는 거예요. 15년 차 경력 간호사 대표가 운영하는 대표가 알려드리는 대전 중구 주간보호센터의 모든 것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획이면 글을 쓰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글을 다 써놓고 추후에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마지막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다 보면은 이 블로그 글 쓰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이 정도 수준으로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본문에는 서론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기본 19포인트로 시작을 할 거고요. 제목은 맨 마지막에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냥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쓰셔도 되고 어떻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인사는 나중에 쓰셔도 되고요. 네. 노인 주간보호센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주간보호센터라는 말이 생소하신가요? 생소할 수 있죠. 처음 들어보면 생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몸이 안 좋으신 또는 아프신 막 쓰세요. 나중에 고치면 돼요. 아프신 어르신들을 보호자들을 대신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호자가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모시는 곳입니다. 요즘은 노치원이라고 노인 플러스 유치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봅니다. 오늘은 15년차 간호경력의 대표가 노인 주간보호센터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글을 하나 씁니다. 됐죠? 지금 여기에서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노인 주간보호센터 앞에서 기획을 했죠.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내가 알리고 싶다. 주간보호센터라는 말이 생소하신가요?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몸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을 보호자를 대신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호자가 일상에서 열심히 하는 동안 모시는 곳입니다. 요즘 노치원이라고 해서 오늘은 15년차 간호경력의 대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해놓고 제목은 나중에 줘도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여기에 라인 다운표를 해볼게요. 노인 주간보호센터란 이렇게 제목을 넣어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예,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15년차 자문사 경력이라는 대표가 요새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는 개호 주간보호센터 표 천천박사입니다.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거나 또는 현재는 재활병원이나 병원에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돌봐야 하나 는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셔야 하나 고민이 되셔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15년간)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일해온 경력으로 정보센터 요양원과 요양병원만 자, 그래서 결국에 여기는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1인칭으로 보통 이야기하듯이 많이 글을 쓰시면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앞에서 사람한테 상담하듯이 안녕하세요, 저 국회의원 천천박사입니다. 아마 근데 이 글 보시는 분들은 부모님을 모시거나 또는 지금 현재 재활병원에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일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내가 직접 돌봐야 되나 아니면 요양원에 부모님 모셔야 되나 고민되셔서 아마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감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15년간 노인정보문 요양원에서 이런 바탕으로 제가 주간보호센터 오픈했는데 그에 따라서 부모님을 모시는 방법이 직접 모시는 거 외에 요양원만 알고 계시는 대전 중구 여기 보시면 아까 기획에서 우리가 대전 중구에 있는 주간보호를 찾는 분들 위주로 설명하기로 했죠.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여기 보시면 이 선이 있으니까 참 끊어지고 좀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이렇게 구분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구분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구분선이 나오고요. 구분선 종류도 이렇게 길게 짧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길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읽기가 좋죠. 한번 끊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왕이면 노인 주간보호센터가 딱 글로만 나오긴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표시를 합니다. 아직 사진 넣지 말고요. 주간보호센터 사진 넣기 이렇게 이제 좀 넣어서 안전하게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했고요. 인사 이후에 대안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지금 50대 대전 중구에 있는 보호자님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생각을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현재 부모님이 치매나 뇌졸중 그리고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입원하셔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사고나 여러 가지 노환으로, 단순 노환으로 그래서 직접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보호자님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요양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오셔서 3시간 정도 드리는 방문요양,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 등 병원, 재활병원 등 병원과는 달리 장기요양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작성해 둔 제가 그 전에 장기요양 등급에 대한 글을 하나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썼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쓰세요. 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걸 뭐 다른 사람이 쓴 거를 링크하셔도 되고 공단에서 준 거를 링크하셔도 되는 거니까 하나를 쓰시면 되고, 저는 미리 써놓은 게 있으니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블로그에서 지금 이 글을 일이 정리를 해가지고 해놓은 적이 있거든요. URL 복사를 하면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 제목 뭘로 할까요? 나중에 좀 바꿀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환경 등급이라는 게 있어야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 띄고, 네, 맞습니다. 우리 이야기하듯이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야기해서 맞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요양원에 들어가기에는 일반 어르신들보다는 인지나 신체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자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라고 끝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요양원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요양원은 이사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벗어나 어르신이 부모님이 우리 가정에서 벗어나서 요양원으로 이사를 하시는 거죠. 주로 중증의 1, 2등급 어려워서 요양원을 많이 가시는데, 주간보호센터 그에 반해 보호자가 퇴근을 하는 저녁부터 새벽 안에는 가족과 함께하고, 아침부터 보호자가 출근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을 모셔가서 아침, 점심, 저녁 드시고 놀고 운동하고 예, 치매 예방 운동 하고 오시는 겁니다. 즉 365일 가족을 떠나 은 곳으로 가셔서 요양원 집에 계시면서 보호자가 없는 동안에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주간보호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주간보호센터의 활동적인 사진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찍어서 넣으세요. 그렇죠? 넣으시면 되죠. 사진은 여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하고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주간보호센터는 이렇게 노는 거구나, 사진으로 볼 수 있게끔 이런 거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밑에 보면은 주간보호센터가 그렇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간보호센터, 그래, 주간보호센터. 예, 그래. 요양원은 365일이고 주간보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보는 거고, 내가 출근했을 때 우리 부모님을 모셔갈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예. 그래서 출퇴근하시는 보호자님들 입장이나 보호자들이나 부모님을 집에서,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모시고 싶은 효녀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다고 해가지고 요양원이 효자효녀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이 글에다가 목적이 주간보호센터를 알리고 우리 주간보호센터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점은, 센터 고를 때 이렇게 해야 하는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네, 다시 할게요.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고민이 좀 되는데, 여자하는 분이 많이 맞춰놓으면 주간보호센터.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그럼 좋은 주간보호센터를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알겠어요. 주간보호가 뭔지. 첫 번째, 등급 상담. 자, 첫 번째가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되죠. 예. 제가 앞에서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무료로 상담하는 주간보호센터를 찾으셔야 합니다. 아직 이미 등급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위한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가 2, 3주 이상 걸립니다. 이 과정을 보호자님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겨서 할 수 있다면 도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이 부분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주간보호센터를 찾아보세요. 물론 저도 15년 경력을 바탕으로 장기 요양 등급을 무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글쓰기 할 때는 다른 링크는 넘어가요.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두 번째, 주간보호센터는 프로의 꽃은 프로그램이다. 홍보센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르신들을 모신다고 말씀드렸죠. 아침 식사도 드리고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모두 챙길 수 있고, 나 보호자님 대신에 전문가가 우리 부모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공통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즉 어르신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주간보호센터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즐기면서도 건강도 챙기고, 운동도 하고, 운동도 챙기고, 운동도 하고, 치매도 예방하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셔야겠죠. 주로 운동 프로그램, 사진, 힐링 프로그램, 사진, 그리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 사진, 기능 회복 프로그램, 사진,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사진. 또 뭐가 있을까? 예, 외부에서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사진 등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주간보호센터 찾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우리 사진들을 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그만큼 더 광고 효과가 있겠죠.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러면 의문이 들겠죠. 그럼 모든 주간보호센터가
저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자, 프로그램은 기관 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대표님 주간보호센터 운영 방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관은 너무 이렇게 뭐 비난하면 안 되니까 어떤 기관들은 어르신들이 가서 심심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곳들은 굉장히 활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주간보호센터를 검색해 보시고 우리 부모님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 주간보호센터죠. 꼭 저희 국케어 주간보호센터가 아니더라도 센터를 최대한 많이 둘러보시고 저희 국케어 주간보호센터도 오신다면 현 경력 간호사인 제가 직접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절대 아는 사람이 소개한다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정말 부모님에게 맞는 그런 주간보호센터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쓸 수 있는데 이 정도는 할게요. 너무 길어지면 이제 여러분들 보기 힘드니까 우리가 고치기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링크 넣기. 우리 기관 전화번호. 클릭하면 전화번호 연결되는 이런 링크를 넣어놓고 마무리 하고요.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정리. 주간보호센터는 정리하겠습니다. 요양원에 가시기 전에 우리 부모님을 내 마음같이 모시고 내부적으로 운동, 힐링, 치매 예방 해서 현재의 기능 상태를 유지합니다. 전국 공통 비용을 자랑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주간보호센터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 주간보호센터 저희 국케어 주간보호센터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전 중구의 보호자님들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멈춰놓고 뭐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쓴 거대로 천자 이상 쓸 거고 광고처럼 보이게 쓰진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천자 이상 썼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변경을 좀 하긴 할 건데요.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거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이렇게 오른쪽에서 복사를 해도 되고요. 잡아서 컨트롤 C. 잡는 거는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당기시면 잡아져요. 그냥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다가 글자 수 세기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합니다. 요렇게 넣어주면 공백 제외 2400바이트, 2400자 썼죠? 천자는커녕 2500자를 썼네요. 예, 저는 쓰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너무 길면 또 뭐 읽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포인트를 좀 넣어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위에 기획대로 천자 이상을 썼어요. 천자 이상 썼고 15년차 간호 출신이라는 거 계속 얘기를 했고 50대 이상 전국의 사람이 아니라 대전 중구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찾는 사람한테 해서 쓰고 광고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밑에서 하고 주간보호는 얼마나 좋은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사진으로 많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기획은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의 형태의 모든 것. 제목이 이게 나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모님을 즐겁게 모시는 방법, 이렇게 좀 길게 쓸게요. 그냥 예. 클릭하고 싶게. 네. 자, 읽어보면서 잘 읽히는지 한번 더 봅니다. 보면 자, 15년차 경력 대표가 알려드리는 노인주간보센터란, 노인주간보센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주간보호센터란 말이 생소하신가요? B 누르면 두꺼워집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몸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 대신해서 보호자를 대신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호자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모시는 곳입니다. 요즘 노치원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데 15년차 경력의 도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휴대폰이 왼쪽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누르시면 중간으로 나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한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노인주간보호센터라는 말이 생소하신가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몸이 안 좋으신 아프신 어르신들을 보호자들을 대신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호자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모시는 곳입니다. 요즘은 노치원이라고 해서 노인유치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보호자 입장에서 괜찮은가? 괜찮은 것 같아.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거 읽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진으로 넣으면 되죠. 제가 여기다 사진 넣지는 않을게요. 근데 대신에 우리 주간보호센터 사진을 넣으시라는 거 여기 이쪽에서 넣어가지고 넣어도 되고, 사진을 끌어다가 넣으셔도 됩니다. 끌어다 넣는 거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제가 다른 사진으로 대체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픽사베이 이렇게 하시면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가 나옵니다. 영어로 써 있었죠. 어렵죠? 여기 클릭을 한번 해보면 번역을 해줍니다. 요즘에 좋아요. 이렇게 번역하기 누릅니다. 그럼 무료로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노인 한번 해볼게요. 노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네, 유료 이미지가 노인 이미지가 있어요. 예, 노인 이미지 어떤 거 쓰는 게 좋을까? 좀 편하게 이런 거 좋네. 노인 댄스 하고 있는 거. 야, 이런 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를 하나 해서 사진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사진을 한 번만 넣겠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놓고 자 사진 한번 넣어볼게요. 예,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줄여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휴대폰에서 보는 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진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 쓰고 나서 사진하고 이 사이에는 한 2칸 정도 이렇게 떼줍니다. 2칸 떼서 실제 봤을 때 보기 좋게끔.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의원 주간보호센터 천천박사입니다. 아마도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부모님 모시고 계시거나 또는 주간보호 재활병원에 계신데 앞으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돌봐야 되나 이런 분들이 대상이라고 했어요. 또는 요양원에 우리 부모님을 모셔야 하나 고민이 되셔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15년간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 전문 요양원에서 이거는 제가 여기서 임의로 정한 경력인 거고요. 여러분 경력에 따라서 경력이 없더라도 여러분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구분하고 바탕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쓰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 그 이야기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쓰고 붙여주고
자, 이게 휴대폰으로 실제 보는 화면이죠. 저 이렇게 보고. 예, 더 꾸밀 수는 있지만 이 정도 할게요. 아마 이번에서 모임이 좀 있으실 것이고, 이거는 이제 가정해보는 거죠. 사고나 단순 노안으로 아프신 분들, 그래서 직접 어르신분들이 돌보는 보호자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요양원 요양보호사 선생님 모셔서 드리는 방문 요양,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중환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 재활병원과 같은 달리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것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글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이거 이 부분은 네, 밑에 클릭해서 볼 수 있게끔 제가 링크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모든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요양원들에게 건강하고 일반 어르신들보다는 인지나 신체가 부족해서 보호자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어려운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분들을 영위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안 쓰셨다면 여기다가 그 설명을 더 써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걸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네, 이건 왼쪽으로 붙이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요양원은 뭐가 다른 거예요? 요양원은 이사해서 부모님이 요양원을 이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를 해서 365일 돌봄을 받는 거고, 주로 중증인 어르신이 요양원 많이 가시는데, 주간보호센터는 보호자가 퇴근을 하는 시간을 함께하고 보호자가 젊은 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증인데 상대적으로 경증인 분들이네요. 상대적으로 경증인 어르신이 집에 계시면서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예, 중증인.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를 구분을 지어두고, 여기 이렇게 해놓고 제가 위치를 보니까 얘를 주간보호센터 활동사진을 이쪽에다가 넣어서 해주면 되겠죠. 주간보호 사진 넣는 건 여기서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넣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출퇴근하시 보호자님, 부모님을 요양원이나 집에서 모시고 싶은 효자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띄워드리는 거죠. 그럼 주간보호센터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주간보호센터는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제가 앞에서 알려드렸는데 이 부분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등급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기요양 2, 3주 이상 걸립니다. 예, 생각보다 이거 모르는 분들 많죠.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이 과정을 보호자님들이 직접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분야의 전문가를 찾는 게 좋겠죠. 이거 좀 띄워볼까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우리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분야를 할 수 있는 해서 주세요. 물론 저도 15년 경력을 바탕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읽으면 하죠. 상담 링크 여기다 넣어주시고,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을 모시는데 식사만 챙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호자님 대신에 전국 공통으로 다 챙겨드리죠.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여기 핵심이죠. 즐기면서 건강도 챙기고 치매도 예방하고 하는 거죠. 이거 색깔도 해볼게요. 이쪽에 오른쪽에 T 누르시면 이렇게 색깔을 씌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 하는 사진, 힐링 프로그램 하는 사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사진, 기능 회복 프로그램 사진,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사진 등 사진들을 넣고, 그럼 모든 주간보호센터가 저런 프로그램 하는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만 이런 게 그럼 주간보호 가면 저거 다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운영 발침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떤 기관은 어르신들이 심심해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곳들은 굉장히 활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라고 썼어요. 나쁘지 않게 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쓰면 보기 좋겠죠. 글씨를 좀 크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광고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꼭 저희 주간보호센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도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빨간색이 너무 진한 것 같고 파란색으로 T 누르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절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한테 맞는 주간보호센터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것들 넣어서 해주고, 주간보호센터는 아픈 어르신들 내맘같이 보시는 제2의 보호자 집단이다. 이 링크는 우리 기관 전화번호에 넣어주는 거고요. 그 전화번호를 너무 여기다 딱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광고처럼 보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이버 알고리즘이요.
그래서 링크로 넣어놓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요양원 가시기 전에 부모님을 내방같이 모시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운동, 힐링,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최대한 현재 기능 상태를 유지를 해줍니다. 최대한 현재 기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걸 강조할게요. 밑줄 치워주고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할까요? 초록색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크기도 키워주고 전국 공통 비용을 자랑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용이 같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비용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주간보센터 발품 파셔야 됩니다. 그 주간보센터 저희 국회 주간보센터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마디 할 수 있겠죠. 드림 여기다가 다음엔 주간보호센터 비용에 대해서 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마무리하고서 다음 글을 예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하면은 읽을만 하죠. 사진 들어가면 꽤 볼만할 거예요. 사진 들어간 완성본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제가 지금은 여기 저장 눌러볼게요. 저장하면 임시 저장되니까 눌러드리겠습니다. 발행을 하실 때는 여기 완성된 게 아니니까 발행 누르진 않을 건데 발행을 누르시면 여기 전체 공개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기본값을 유지해서 태그가 주간보호센터 이게 이 글이 무슨 글을 뭐를 의미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주간보호센터 대전 중구 주간보 좋은 주간보호센터 국회어 주간보호센터 이런 식으로 이 글을 설명하는 태그를 해서 이렇게 발행을 눌러주는 겁니다. 이거 완성된 글은 제가 사진 넣어가지고 링크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따라서 글 쓰실 수 있겠죠. 이거 저는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 멈춰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면 좋겠고 이 글을 꾸준하게 써주시는 거 좋고요. 제가 아까 픽사베이 제가 짧게 얘기했는데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 이거 말고도 다른 무료 사이트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사진들 무료 사진들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도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우리 기관의 사진들을 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렇게 해서 4강 글쓰기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예,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강은 여기까지고요. 예,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페르소나 마케팅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또 알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어르신들 최대한 많이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